자, 객체 지향의 중심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말 어떤 회사를 가건 정말 뭐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어떤 기술들을 씁니까?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기술을 씁니다. 세 가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캡슐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 다형성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캡슐화는 우리가 이제 오늘 다음 주 동안 배울 클래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캡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클래스 안에다가 보통 데이터를 감춰 놓을 거거든요. 멤버 변수를.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 주로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쭉 캡슐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부모로 해서 물려받아서 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거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빨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항상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활용을 잘할까, 기존에 있는 소스를 잘할까, 이런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의 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속이라는 개념을 제일 많이 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좋은 클래스를 가져다가 상속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 뭐 누가 만들어 놨는지, 깃허브에 어디 있는지, 아니면 표준 라이브러리에 어떤 클래스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배울 건데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할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캡슐화 상속 다양성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결코 거기서 회사는 만족하지 않죠.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한번 손코딩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당황하면 안 되죠. 이번 학기 이제 C++ 배우니까 뭐 C# 자바로도 다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뭐 C++이 대표적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C++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캡슐화를 시키는 겁니다. 왜 캡슐화를 시키냐면 이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라고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개념이 상속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과 관련된 뭐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런 개념들을 소스에 이제 쭉 써서 하면 이제 거의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정말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웹이건 앱이건 게임이건 보안이건 뭐 제일 많이 묻는 제대로 된 회사라고 하면 제일 많이 묻는 인터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학기 말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뭐 약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4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주나 2주 배우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모든 중심 기술 물론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C샵을 배우건 자바를 배우건 이런 기술들이 다 중심적인 기술이거든요. 객체지향 어떤 객체지향 언어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다른 언어와 문법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그 객체지원의 가장 근본적인 그 특징은요, 이 캡슐화예요. 캡슐화. 자료를 캡슐화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캡슐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맘대로 끄집어낼 수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은폐시키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만들면 네가 필요하면 그걸 그냥 사용하면 되지. 그 안에 해치고 가면, 해집고 들어가면 자료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캡슐화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C++에서는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캡슐화를 해요.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다음 시간부터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추상 자료형을 만든다 그래요. 클래스는 좀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뭐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은 거고, 그래서 영어로는 abstraction data type이라고 합니다. 이런 클래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줄여서 ADT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인티저 더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자료형인데요. 이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구조체를 확정하는 개념이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은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자료를 감춰놔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자꾸 지금 아직 궁금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캡슐화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객체 지향 언어의 첫 번째 특징을 구현할 때는 캡슐화를 하는 건데, 그거를 클래스를 만드는 걸로부터 이제 캡슐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기존 프로그램의 재사용을 수월하게 해서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 페어런 클래스, 그 다음에 C++에서는 부모 클래스란 말을 안 쓰고 이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란 말을 써요. 베이스 클래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부모 클래스라고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좀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C++에서는 어쨌든 표준 용어로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C++에서는 표준적으로 파생 클래스, derived 클래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베이스, derived 이런 용어가 여러분들이 아마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는요,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SUPR, 슈퍼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 SUB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저는 이제 표준은 이거지만 어쨌든 페어런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클래스일수록 이제 조금 더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클래스고 밑으로 갈수록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거가 되겠죠.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좀 보편적인 거가 되겠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뭔가가 추가가 되니까 좀 더 구조화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객체자원을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속이에요. 아까 지금 얘기한 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캡슐화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 이미 만들어진 많은 클래스를 내가 상속받으면 뭐 물론 100% 상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C++에서는 부모의 모든 내용이 다 자식한테 넘어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많은 것을 물려받고서 내가 이렇게 추가할 기능만 빨리 개발을 하면 되는 거죠. 객체 지향 언어의 세 번째 특징은 다형성입니다.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이 사실 폴리몰피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두 개의 어려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려운데 사실은 딱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이나 연산자를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이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 좀 이상하죠? 이름이 하나면 어떻게 구분하죠? 자, 예를 들어서 ABS, absolute라는 이제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예요. 근데 C 언어에서 이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가 어떤 인티저형을 가지고 놀 거냐, 더블형, 롱형을 가지고 놀 거냐에 따라서 플로트형을 가지고 놀 거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달라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그냥 인티저는 ABS, 그 다음에 롱형은 LABS, 뭐 플로트형은 FABS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이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함수 이름이 달라야지 호출할 때 그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인티저형이면 그냥 ABS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블형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C++에서는요, 중첩, 영어로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기능이 유사하면 이름을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이 다 같으면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라든지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보고, 야,
개수 3개, 개수 2개, 인티저, 더블 그런 거에 따라서 같은 이름의 함수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호출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런 게 그 다형성이라는 개념 중에 오버로딩, 중첩에 대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하나가 있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프로그램을.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다른 언어에는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C++에서는 이 연산자도 중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연산자가 일반적으로 숫자 더하는 연산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자, 자바처럼 문자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복소수를 더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더하기 연산자 하나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첩이라는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은요, 기능이 비슷하면 이름을 하나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한 달 동안, 4주 동안 쭉 할 거니까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